여러분, 환자분들이 큰맘 먹고 라미네이트 상담 받으러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 저 연예인 누구처럼 치아들을 하얗고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하면 예뻐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라미네이트 치료를 통해서 예뻐지려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오히려 치아들이 너무 새하얗게 부각돼서 어색해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색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어떻게든 또 자연스러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이거 하고 나서요, 나중에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또는 라미네이트를 하면 이를 많이 갈아야 되는데 너무 시릴까봐 걱정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죠. 라미네이트를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지점 때문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꼭 본질적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라미네이트 시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라미네이트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 치과에 내원하기 전에 혹은 라미네이트 관련된 상담 예약을 잡기 전에 알아야 할 기준들 7가지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내가 라미네이트를 치료받았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라미네이트 치료를 했더니 이가 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더 많을 케이스인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앞니가 튀어나오거나 삐뚤빼뚤한데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서 이거를 가지런하고 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치아 배열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치아의 형태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벽지 색이 마음에 안 들면 도배만 다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욕실이나 부엌에 타일 같은 거를 바꿔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벽을 확장한다거나 철거한다거나 중문을 만든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할 때는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치아 배열의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를 해서는 그 구조가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라미네이트는 마치 리모델링 할 때 벽지나 타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교정은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죠. 집안에 창문을 단대거나 중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벽을 확장하거나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내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하고 많이 틀어져 있고 돌출돼 있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치아의 형태나 색상,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아 배열의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데 교정 치료 없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형태적인 문제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 삭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깎아야 되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는 라미네이트가 두껍게 만들어지고 공간도 없으니까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비율들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치료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치아를 틀어진 부분들을 다 깎아서 삭제해야 되니까 라미네이트 시술 후에 이가 많이 시리거나 혹은 여러 개의 치아를 신경치료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뽑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울을 보시고 본인 치아가 내 치아 위치가 많이 틀어져 있고 돌출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리고 그게 치아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신다면 교정 치료를 먼저 받는 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요, 부분 교정을 해서 치아들을 빠르게 살짝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만들고 라미네이트 시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정 치료 없이 라미네이트만 진행했을 때는 이를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정은 무조건 안 하고 라미네이트로만 이걸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은 장기적인 치아를 보존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 정말 핫한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한 환상입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광고가 정말 인터넷상에 많이 눈에 띄는데요. 광고를 보면 치아를 진짜 하나도 안 깎고 내 치아 위에다가 라미네이트를 착 얹어서 내 삐뚤빼뚤한 치아가 혹은 또 치아색이 어두운 치아들이 한 번에 확 하고 바뀌니까 이건 진짜 환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진짜 치아를 하나도 깎지 않는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이건 정말 조건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분들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외소치가 있는 분들, 그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 크기보다 작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치아가 작기 때문에 그 위에다 그냥 덧붙여서 치아의 형태를 회복해주면 되니까 깍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치아를 깎지 않고 그 벌어진 공간을 라미네이트를 크게 만들어서 메꿔주면 되니까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하고 혹은 치아들이 앞으로 돌출된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이런 분들도 라미네이트 무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하면 돌출된 치아가 더 돌출돼 보일 수 있겠죠. 왜냐면요, 돌출된 치아에다가 뭘 붙이니까 그만큼 더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게다가 치아가 고르지 못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붙이면 그 치아 배열이 평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굉장히 튀어나온 채로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개인의 치아 상태와 또 치아의 형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어느 정도는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자의 치아 배열이 아주 이상적이라면 삭제 없이 당연히 무삭제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을 일정 부분 최소한 하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현실상에서는 대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치아 삭제가 절대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보다는요, 유연하게 내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하니까 튀어나온 부분들의 치아들은 일정 부분 치아 삭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마다 치아 형태를 보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범낭질의 두께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치아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고요. 따라서 삭제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이 범낭질 층 안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많이 돌출된 분들은 삭제를 통해서 상아질이 노출되면 이가 좀 시릴 수가 있죠. 물론 라미네이트로 덮어놓으면 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라미네이트가 떨어지거나 라미네이트가 파절됐을 때는 많이 깎았던 부분들이 더 많이 시릴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치과 가서 상담 받으실 때 내 치아의 배열 상태와 내 치아 형태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라미네이트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내 치아의 구조물들을 최대한 보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절충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치과 원장님을 만나셔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라미네이트 시술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강조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무조건 내 치아를 하얗고 예쁘고 가지런하게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쁘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일상생활에 나가면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을 아셔야 됩니다. 치아들은 하나의 색으로 통일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색들이 가운데 앞니, 그 옆에 있는 작은 앞니, 또 그 옆에 있는 송곳니로 가면서 색들이 미세하게 조금씩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명도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환자분의 피부의 결이나 톤, 그리고 이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연예인들을 따라서 무조건 하얗고 눈에 띄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라미네이트를 하얗게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얗던 치아들이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어색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라미네이트하고 뭐 1, 2년 쓸 게 아니라 길게는 뭐 10년, 15년, 20년 써야 된다고 보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아 디자인은요, 단순히 치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웃을 때 입술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굴의 전체적인 대칭은 또 어떤지, 피부톤과 눈동자는 또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본인 치아색이 어두운데 너무 치아만 새하얘? 그러면 치아들이 어두운 피부색에 더 대조되면서 되게 어색함이 강조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잘 치료된 라미네이트는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모르는 거예요. 너 뭔가 인상이 되게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 뭐 했어? 잘 모르겠네?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은 라미네이트 시술인 거죠. 얼굴과 입술 그리고 치아의 비율들이 조화롭게 나타날 때 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번째는 라미네이트 가격 이야기입니다. 가격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라미네이트 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라미네이트 시술 관련된 병원들의 광고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비용도 좀 더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진짜 너무너무 싸고요. 또 어떤 곳들은 꽤 비싼데 일반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비싸다고 광고를 하는 곳은 많지 않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곳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뭐 저렴하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저렴한 것들은 사실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주 수준 높은 기공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들이 좀 높다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라미네이트를 제작할 때 이걸 찍어내는 방식으로 라미네이트를 제작하게 됐을 때는 본연의 치아가 갖고 있던 투명도와 그 미묘한 색상들, 그리고 그 치아의 결, 이런 것들을 재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치아 삭제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두께감을 최소한 하려면 이건 정말 아주 경험이 많은 치과 기공사의 손 기술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저렴한 비용의 라미네이트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결과들이 좀 담보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또 높은 비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라미네이트가 뭐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과 시술 이후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의 그 결과물의 만족도는 사실 가격에서 나오는다기보다는요, 이게 의료진과 기공사가 그 치아를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 이거는 진짜 라미네이트 시술할 때, 그리고 그 라미네이트의 디자인, 또 라미네이트를 직접 그 디자인한 대로 제작해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의료진과 기공사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이런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다 합해져서 심미적인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당 얼마, 이런 비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에 이걸 얼마나 또 꼼꼼하게 사후 AS를 해주고 그 내구성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이 싼 것만을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오히려 이게 만족하지 못해서 재시술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재시술로 인한 비용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지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아주 심미적으로 만족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라미네이트를 해서 내 치아에다가 부착하는 과정까지 끝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습관 등을 먼저 개선하셔야 돼요. 습관이라고 하면요, 앞니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 그리고 끈적거리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또 앞니로 손톱을 깨물거나 혹은 이를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습관들을 개선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습관들이 자꾸 누적되면 그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한 힘들이 라미네이트에 전달되면서 라미네이트가 깨지거나 라미네이트가 족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습관을 조심하시고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라미네이트를 정상적으로 시술 받으셨을 때 10년, 15년 이상도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트 시술이 끝나고 나면 나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죠. 여섯 번째는 어떤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하면 굉장히 만족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라미네이트 치료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한테 하면서 성공적으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마치시고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작할 때부터 기대치를 아주 높게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는 사실 성형수술 같은 건 아니잖아요. 라미네이트 치료를 통해서 내 얼굴이 전체가 다 바뀐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통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으면 내 얼굴이 마치 다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만으로 그게 다 바뀌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인 의료진들의 조언을 잘 따르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또 치료를 할 때 본인이 희망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색상이라든가 치아 형태라든가 아니면 스마일 라인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저는 교과서적인 그리고 환자분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통해서 제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셨던 분들이 치료 후에 훨씬 더 선생님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라미네이트 치료가 끝나고 났는데도 주의사항을 잘 따르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예습 복습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라미네이트 치료가 끝나고 났는데 본인이 치아를 조심해서 사용하고 또 구강위생관리 잘하고 치과에 정기점검 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만족도 높고 오래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거는 내 선택의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 분들인데요. 제가 라미네이트 상담을 하면서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치과에 오시면서 본인이 치료 계획을 다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몇 개 할 거고요. 뭐 형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색상은 이렇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당연히 환자분으로서 요청하실 수 있는 반대, 그게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그게 아래 치아 배열과의 교합이라는 동적인 맞물림의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걸 설계하고 어떻게 이 라미네이트를 디자인해서 교합 과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제안을 저희가 해드리는 건데, 이럴 때 본인의 의견을 너무 많이 강조하시면은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형태나 디자인을 잡을 때 제약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나 치료의 질도 중요하다고 당연히 여기시지만 가격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격만 너무 고민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충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나 안 깎고,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라미네이트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어딘가는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지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기 전에 알아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죠. 라미네이트를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니라 라미네이트가 나한테 지금 제일 적절한 치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울을 보시고 내 치아가 라미네이트로 좋아질 수 있는 치료인지, 아니면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다른 치료를 먼저 하고 라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라미네이트 없이 그냥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근처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진솔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과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지만 이 영상이 라미네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